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꺼내든 무기가 뭐냐?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세금 전쟁,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나라 망치는 부동산 투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와, 이거 그냥 경고가 아니죠. 이건 뭐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정부가 자기 나라 주택시장에 이렇게 거대한 세금 폭탄을 던지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그 답을 찾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보시죠.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이 전쟁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바로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1월 23일부터요,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게 무려 11번이 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다주택자 세금 혜택 이제 곧 끝납니다. 빨리 집하세요.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던진 거예요. 시장을 향해서 아주 끊임없이 압박을 가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82.5% 세금 폭탄, 이 전쟁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금 폭탄, 대체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폭탄의 정체, 그 핵심은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제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들이 집할 때 내야 하는 무거운 세금을 잠시 밀어주던 혜택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싹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세금이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해지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먼저 기본 양도세율이 6에서 45%입니다. 여기에다가 집이 두 채면 20%포인트가 추가되고요. 세 채 이상이면 3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전체 세금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또 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최대 82.5%. 와, 진짜 어마어마한 세율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에 내가 집을 팔아서 10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으로만 8억 2,5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아주 확실하게 데드라인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바로 5월 9일. 이날까지 계약서에 도장 못 찍으면 이 무서운 세금 폭탄을 그냥 그대로 맞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마치 시한폭탄 초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니까 시장이 당연히 반응을 하겠죠? 데이터로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발표가 딱 나자마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부초원이라고 부르는 곳들 있죠. 송파구는 8.4%, 성동구는 6.8%나 매물이 확 쏟아져 나왔어요. 이건 뭐 다주택자들이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실제 자리를 보면요, 이건 더 극적이에요.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는 부르던 가격, 그러니까 호가가 무려 4억 원이나 뚝 떨어졌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몇 천만 원씩 가격을 내린 급매물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한마디로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파는 사람, 그러니까 매도자는 세금 폭탄 피해야 하니까 제발 빨리 좀 사주세요 하면서 가격을 내리고 있고요. 반대로 사는 사람, 매수자는 좀만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겠는데? 하면서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아주 팽팽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만 흔든 게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도 이걸 두고 아주 뜨거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은 아주 확고합니다. 이건 정책의 일관성 문제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고했던 세금 폭탄 아니냐. 이걸 피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뿐이다. 딱 이렇게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호통 경제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소리쳐서 집값을 잡을 수 있었으면 진작 잡았어야지 왜 못했냐. 그러면서 SNS는 국민하고 소통하는 곳이지 이렇게 겁주는 공간이 아니다. 라고 대통령의 방식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술 더 떴습니다. 만약에 정부 고위공무원들이 5월 9일까지 자기들 가진 다주택 안 팔면 시장은 정책 만든 사람들도 자기네 정책 안 믿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다 라면서 정책의 신뢰도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와 여러 난관들. 사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시장이 착착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집 파세요 하고 압박만 한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니, 팔고 싶어도 왜 못 파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요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부 허가도 받아야 하고 진짜 거기 들어와서 살 사람 아니면 아예 집을 살 수가 없게 막아놓은 겁니다. 살 사람이 확 줄어드는 거죠. 둘째, 금리 너무 높고 대출 규제 까다롭죠. 집 살 사람들이 돈 구하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세입자 문제입니다. 대부분 매물들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터져 나옵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다 보니까 서울의 전세 매물이 1년 사이에 거의 30%나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매매 시장, 그러니까 집값을 잡으려던 정책이 오히려 전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 셈이 됐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파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렸는데 정작 사려는 사람은 온갖 규제에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정부가 시작한 이 거대한 부동산과의 전쟁. 과연 의도했던 대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겠죠?